36년 만에 노동당 대회가 개막됐습니다. 감행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핵실험 카드는 일단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당 대회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태호 전 수도군단장, 북한대 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7차 당대가 개막이 됐는데 일단 외신 불러놓고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우리는 농락당했다 이런 기사까지 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흔히 그 표현상을 보면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다 이렇게 표현 있지요. 예. 아마 그 김정은 제1위원장 시대 들어와 가지고 그 나름대로 생방을 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일례로 열병식 같은 경우. 네. 또 그리고 아마 이번에 120명 이상의 해외 취재기단을 초청했단 말입니다.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방위가 최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역시 혹시나 했는데 네. 역시나 끝났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당대회를 예. 생방송한 사례가 없습니다. 어. 그보다 조금 낮은 당 대표자회도 생방송 사례가 없습니다. 예. 우리도 흔히 뭐 예를 들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예. 그 포토 섹션이 있더라도 최고회의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하지요. 예. 북한도 역시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같은 것은 이 생방한 사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었기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그 북한 입장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예. 생방을 하지 않았다.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은 예. 이번엔 36년 만에 개최되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사업종합보고에서 지금까지의 당 사회에 대한 공과 과를 예. 충분하게 이야기하는데 예. 혹시 그 과가 잘못되게 생맥 나가면은 오히려 누를 당대에 폐를 끼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생말 안 한 사례 안 했는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중앙TV의 첫 뉴스가 오후 5시 보도인데 관련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보도할 거라고 보세요? 지난 2012년 그 제4차 당 대표자 회의 사례를 보면은 예. 오후에 뭐 조금 짤막하게 하고 그 다음 날 예. 녹화 실황 중계 사례가 있고 녹화 실황. 예, 특히나 80년 6차 당대회를 보면은 그 다음 날 노동신문의 전면, 다시 예. 말해서 18면을 제6차 당대회에 대해서 전면 게재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이번 7차 당대회도 내일 오전에 예. 새벽부터 아마 녹화 실황 중계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리고 내일 노동신문에는 전면적으로 그것을 게재할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지금 당대회를 진행하는 와중에 북한 군의 동향을 보면 평소보다 좀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그 국내에서 아주 대규모 행사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외부의 위협에 대비한다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국경뿐만 아니라 평양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아마 전국적인 경계 강화 지시가 내려가서 군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찰들까지도 같이 그런 경비 상황을 전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저희 연합뉴스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노동당 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에게 청와대 모형 시설을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지금까지 북한이 계속해가지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정보원 그리고 예. 정부청사 등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바로는 평양 인근에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네. 그 주변에 야포들을 한 50여 문을 갖다 집결시켜서 사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당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지기자들 그리고 전국에서 모여들은 그 대표자들이 보는 데서 예. 청와대를 타격하는 그런 화력 시범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사실 지금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경제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핵과 경제 발전의 병진 노선이라 하는 것은 예. 사실상 달성하기가 아주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는 그런 무모한 정책이었습니다. 예.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면서 경제 발전도 같이 이룩했던 그런 나라들은 아주 거대한 강국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결국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핵무기를 개발을 했다고 그 자랑을 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수소폭탄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다. 핵 강대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면에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좀 희생이 되어 왔다. 예. 그 핵 개발을 하는 동안에 우리를 계속 위협했던 그 미제와 그 미제 앞잡이 그 핵심 세력인 이러이러한 세력들을 갖다가 우리가 처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예. 하고 하는 그런 준비를 갖다가 과시하면서 소위 자기들이 실패했던 경제발전 정책의 실패의 그 원인을 예. 우리 쪽으로 외부로 이렇게 돌리는 것으로 예.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당대회 기간에 맞춰서 핵실험을 할지 미사일 발사를 할지 도발 행보가 있을 것으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도발 행보는 없이 당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그렇죠. 뭐 북한이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를 감안했겠지요. 지금까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핵실험을 사려보면은 좀 기만서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하는 적흥적 이런 게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사항도 있고 특히나 당대 한 며칠 전에 두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께서 상당한 높은 그 강도의 대북 압박을 예고했죠. 일례로 뭐 직접 표현 안 했습니다만도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이라는 것은 원유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비료까지 아마 지원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그 메시지도 당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북한 지도부에서 상당 부분 심사숙고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당대 이전에 핵실험 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는 중국의 대북 압박 강도 메시지, 두 번째로는 김정은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시대 선포와 함께 긴장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핵실험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 뭐 그런 측면에서 잠시 유보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또 일부에서는 7차 당대회가 끝난다면 어쩌면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 이전에는 축포의 의미가 있지만도 당대 이후에는 축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대가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 적어도 한두 달까지는 핵실험 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도발 없이 당대회가 진행되는데 중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아까 환구시보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 보니까 뭐 다른 많은 국가가 북한을 저주하는 것처럼 중국도 그럴 수는 없다.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인사가 북한에 안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북한과의 그 수교를 맺고 있는 여러 우방 국가들이 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봤을 때 중국은 북한을 아마 계륵 같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버리기는 아깝고 또 먹기에는 이게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 북한은 대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원자재가 북한 쪽에서 이렇게 수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많은 완제품들이 또 중요한 시장으로 북한이 활용되고 있고 이번에 당대회를 앞두고도 지금 그 확인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산 LED 테레비가 상당히 많은 양이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야밤에 단동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평양으로 수송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볼 때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런 경제 발전에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도 정말 거추장스러운 과거의 여러 가지 관계로 봤을 때 뭔가 일정 선은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참 달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좀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고 북한도 과거에는 무조건 중국이 자기들 편을 들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중국의 위상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소위 강대국으로서의 자기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나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무조건적으로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들을 위해 가지고 지지해주는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 상당히 좀 실망을 하면서 불만을 갖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양국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그 어떤 것이 존재하는 관계로 봐야 됩니다. 네. 우리 강 교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예.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에 예. 상당 부분 그 불신의 골이 상당히 깊게 되어 있었다. 그 불신의 골이 상당히 깊은 원인은 예. 아마 시진핑 주석의 등거 2012년, 13년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실험을 한다든지 예. 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올해도 예. 지난해 12월 15일이죠. 그 북중 간에 뭔가 문화교류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모란마 옥단을 통해 가지고 뭔가 복원을 하려 했는데 네. 모란마 옥단의 내용을 가지고 양국 간에 깊은 불신이 드러났잖아요. 예. 그래서 1월 6일 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실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상당히 그 깊은 불신이 더욱더 심화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에 혹시나 중국의 대북 압박 메시지가 북한의 핵실험을 보류하는 그게 요인이 됐다 하면 예. 항상 국가끼리라는 셈법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북한이 중국 입장을 들어주는 하나의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또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들어줘야 될 행편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라고 한다면 이번 7차 당대에서 뭔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부적으로 또는 대정책과 관련해서 유화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네. 아마 중국이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적극적인 중재자적 역할을 나서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저희가 당대회 관련해서 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세부 내용을 좀 예상을 해보면 아까 그 사업 총화 보고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 총화 보고라는 게 결국 김정은 시대의 공과 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5시간 이 보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관심 가는 대목은 김정은은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또 과연 그 5시간을 만약에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5시간 동안 얘기할 공이나 과가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1980년 6차 당대의 사례에 비춰보면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개사도 하고 예. 또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업 총화 보고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는 당 창건 71주년 동안의 당의 사업의 성과, 다시 말해서 공과 과를 하는 게 있고 좀 더 중간적인 성격을 봤을 때는 80년 이후 36년 동안의 당 사업에 대한 평가. 더 좁게 한다면은 김정은 정권 5년 동안의 예. 사업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사업 내용은 처음에는 뭡니까? 일례로 무슨 이 사업에 대해서 잘된 그 부분만 쫙 이야기하겠죠. 예. 그 다음에 한 20번 정도에 대해서는 좀 지적사항. 예. 일례로 2013년도에 장성태의 처형이라든지 종파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향후 만약에 앞으로 5년 후에 당대회가 열린다면 예. 그때까지의 당의 대내정책, 대정책, 일종의 과제를 제시하는 그런 순서가 되지 않겠냐. 과제 내지는 목표를. 그렇죠. 그렇다 하면 아마 우리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은 예, 예. 대내 정책을 해서 새로운 경제 정책이 나오느냐. 예. 네. 또 그리고 우리와 관련해 가지고 예. 뭔가 통일 방안을 비롯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산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유화적인 메시지가 올 것인지 미국과 관련해 가지고 비핵화 뭐 평화협정 부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도 네. 비핵화와 동시에 평화협정 논의가 하기 위한 북미 고위급이 나올 것인지 예. 이것이 총화 보고의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냐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오늘 당대회 첫날에 하필이면 핵 억제력을 공고히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비핵화 요구나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강화된다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오늘 이런 담화를 낸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그것은 지금 그 실황 중계되지 않는 당대의 그 이면에서 자기들이 지금 그 앞으로도 이 노선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 갖다 흘리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겁니다. 예. 김정은으로서도 노동당과의 핵 개발의 그 생명은
같이 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번에 총화를 하고 김정은 시대가 추구해야 될 그 노선도 핵 개발을 계속해 나가면서 경제 발전에 이제 좀 치중을 하자 예.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발표가 될 것이고요. 예. 그중에 소위 대외적인 메시지로서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핵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인 그런 방법으로 미국을 언급하면서 예. 자꾸 건드리면 자기들은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는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혹시 다시 한번 핵 보유국임을 천명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 높다고 당연히 보시는 거죠? 지금 벌써 헌법상에 핵 보유국이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네. 이번에 36년 만에 당 대회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핵 보유했는 것을 갖다가 당규상에 놓고 예. 핵을 보유한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할 겁니다. 당 규약에 핵 보유국을 명시할 것이다.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는데요. 양 교수께서 이제 그 대외적인 메시지 아까 이제 잠시나마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당 대회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언급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와 미국 대외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언급할 거로 보십니까? 정리를 해주시죠.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금 교수님께서 잘 그 요약 말씀해 줬는데 예. 큰 틀의 총화 보고에서 향후 과제 제시 있어가지고 예. 안보 문제는 강경하게 그리고 대내 정책과 대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유화적인 예. 그런 과제를 제시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보 측면에서 강하겠다는 것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강조하면서 예. 당 규약의 핵 보유국으로 맹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김일성 시대에는 나름대로 핵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고 예. 김정일 시대에는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는 핵을 완성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아마 당규약의 핵 보유국을 명시하는 게 크고 예. 그러나 이제 대내 정책에 있어서는 아마 경제정치 핵심입니다. 그 경제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80년 6차 당대 김일성 주석의 그 내용의 보고 내용을 보면은 예. 그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첫째는 뭐냐면 주체와 두체는 그 과학화, 혁명화 이런 예.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보다 심화 발전시키겠다 이런 네.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을 하면은 국제사회로부터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마 김정은 시대 지금 5년차에 들어오면서 예. 두 가지의 조치와 방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6.28 방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협동농장의 개선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가족 영농제를 통해 가지고 예. 거기에서 뭔가 이윤이 생기고 남으면은 예.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또 더 남으면은 시장에 나가지고 잉여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 이것을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시험을 해왔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뭐냐면 530 조치를 해가지고 예. 이것은 뭐냐면 조그만 기업의 경영 자율권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상부에서 당국에서 모든 계획을 다 주가지고 예. 그것을 완수하도록만 했는데 여기에서도 일정 부분 있는 거기에 있는 책임자 지배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잉여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기업에서 가질 수 있고 또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경제 정책을 제시한다면은 예. 계획 개방이 조금 가미된 아마 경제정책이 나오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예. 5년 또는 7년 단위의 인민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네. 저는 그걸 보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계획개방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죠. 아마 뭐 우리시 예. 뭐 경제 개선 조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예. 그러나 내용은 계획 개방이 가미될 거 보여지고 예. 그다음 뒤에 대남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남북 간의 대립과 대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80년 6차 대응 대의 사례를 보면은 새로운 통일 정책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뭡니까? 고려 민주 연방 과학국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36년 만에 개최된 상황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신의 통일 지도자 예. 부각시키려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아마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할 가능한데 그 통일 방안은 일례로 보면은 2013년 예. 6.15 공동선언을 맞이해가지고 연방연합행의 통일 운운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우리 측의 남북연합체 예. 이것을 어느 정도 공통선을 인정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통일 방안을 실천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지금까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것은 단계론이 없습니다. 예. 단방에 연방국가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연방연합형의 만약 통일 방안을 제시한다면은 예. 1단계 화해협력 단계, 2단계 낮은 단계의 연방제, 예. 3단계 연방국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통일 방안이 뭐냐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것은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사실상의 통일입니다. 예. 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다시 말해서 흡수 통일이라든지 예. 적화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라고 했을 때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예. 통일 방안 문제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이상화적 문제 또 북한이 중시하는 금강산 관광 문제와 개성무다 예. 뭐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해보자 예. 뭐 이렇게도 제의할 수 있고 예. 또 그리고 그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 관련해서 특히 대정책의 기조는 자주 평화 친선입니다. 아마 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평화협정 하나만 드러날 수 없습니다. 왜? 네. 그럼 미국이 평화협정 이것은 뭡니까? 비핵화에 대한 미국이 가장 중요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미국 입장도 감안해가지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논의할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예.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도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북한이 내놓을 그 메시지들을 차근차근히 분석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개최한 이 노동당 대회가 조급한 감이 없지 않다. 아버지는 심지어 해보지도 못한 대회였는데 그래서 이 당 대회가 김정은 체제에 이제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갑작스럽게 권력 승계를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체제의 정당성,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 대회가 필요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당 대회를 갖다가 5년 만에 자기가 집권한 지 5년 만에 하면서 아주 성급하게 소위 자기 아버지 세대에서도 계속 이렇게 추진해 오던 핵과 경제 발전 두 개의 노선을 갖다가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예. 결국 경제라 하는 것은 실패를 했고 작년도에 그 농산물 생산량이 오히려 재작년보다도 많이 줄었던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김정은이가 무리수를 두어 나가는 과정에 국제사회 제재가 다시 가중됐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 하는 것은 과거보다도 훨씬 지금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성공했다 하는 것은 핵 개발에 성공했다 하는 것밖에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됐죠. 예. 그러나 지금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대내적으로 완전 선전하는 데는 성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 무리수를 두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국가든지 간에 쉽게 노출시키지 않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허점을 김정은이가 노출을 시켰습니다. 자기가 자신 있게 전면에 나서 가지고 지도 방문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를 지시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 나라의 지도자는 특성이 어떻고 저 나라는 어떠한 무기를 갖다가 암암리에 이렇게 개발해 왔는데 그 무기의 성능은 어느 정도고 예. 앞으로 봤을 때 몇 년 정도 걸려야지 성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큰 전략적인 실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정은이가 자기 체제를 공고하게 해나가면서도 감당해야 될 큰 그런 난제로 예. 아마 남게 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전 수도군단장,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